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경기 포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지금 경기 포천에 오전 6시 5분을 기해서 호우 경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통 호우 경보가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외출이나 차량 운전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천 근처에서 또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경기 연천의 경우에는 10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충남 천안 보령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의 귀를 기울이고 비가 집중될 때는 역시나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가 내리고요. 네. 집안이 약화된 곳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상회담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과 두 나라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소인수 회담이 먼저 진행이 됐어요. 일문일답 까지 포함해서 한 53분 정도 걸렸고 여기에 이제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까지 진행이 되면서 총 2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생중계로 진행이 됐고요. 사실 정상회담을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때문이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숙청이나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예. 사실 그 숙청, 혁명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정상회담 직전에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 자리에서 그 게시물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미군 군사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 수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달 그 최상병 특검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이나 예. 내란 의혹 수사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내 그 레이더 시설 압수수색을 지목한 게 아니냐라는 미군도 해석이 같이 나오고요.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충분히 분위기는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공개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예. 내란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 또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했나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예. 자, 그럼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자국의 조선업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예. 이게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황폐화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협력으로 다시 산업이 부흥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무기 구매도 언급을 했죠. 그래요? 예. 그 B2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뛰어난 군사 장비를 한국이 많이 구매할 걸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결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협상용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부흥이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이슈인데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도 잠시 뒤에 속보가 나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아마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거든요. 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할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지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말에 사의를 표했다는 또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도 두 차례나 만나서 뭐 정상회담도 가졌고 절친한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노력을 한다면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 대통령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관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방문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가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비행기를 타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농담을 던졌고 이 대통령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중국을 찾는 걸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란다고도 했는데 올해 아니면 조만간에 방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을 했고요. 일본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는 문제를 정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어려웠는데 일본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많은 장애물이 없어졌다라고 또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 직전에 서명식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을 선물했다면서요? 네, 이 펜을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펜에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펜이 직접 대통령께서 가져오신 거냐라고 하니까 갖고 싶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제 차 탐을 냈다고 해요. 뭐 두께가 마음에 든다든지 정말 멋있다. 어디서 받은 거냐. 그래서 뭐 가져갈 거냐. 또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네요. 답정던가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아주 어려운 그 사인에 유용할 거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용하진 않겠지만 선물로 영광으로 소중히 간직하겠다라고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정상회담 확대단까지 포함하고요. 사실 비공개단까지 다 포함해서 14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을 비롯해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강유정 대변인이 짧게 브리핑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속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은 3부에서요.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와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선출할 이사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한 명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선출할 이사가 4명이라고 하면은 1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40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같은 거는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그런 장치겠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수 주주의 감사위원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소위 말하는 더 센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면
하면서 이제 닷새간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자 위대한 진전이라고 크게 환영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가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야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 상법 개정안 일단 통과가 됐고요. 네. 또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법사위 소위가 다음 달 5일에 검찰개혁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 검찰청 해체 공약에 한 발 더 다가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 고삐를 죄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필리버스터나 여론전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공방 양상은 이제 9월 정기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확정되죠? 네, 오늘 10시에 확정이 됩니다. 당원 투표율이 총 46.55%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오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 대 장동혁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분류가 됐고 강성 지지층을 공략해 왔는데 탄핵 찬성파에 대한 입장을 두고 결선에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지 오늘 오전 중에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